우리나라가 현재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한 내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매일 곳곳에서 극단적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 사안에 대해 찬반 집회를 벌이고 있고,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인, 유명인, 교육계 종사자도 모두 가세하고 있죠. 지금 같은 세계 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리더십의 부재가 국가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지 예상조차 하기 두려운데, 서로 권력의 정점을 차지하기 위해 3개월 동안 대통령직이 공석이 되고 외교 공백이 생겨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죠. 퓨리서치의 2022년 연구보고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 민주주의 주요 19개국 가운데 가장 정치 분열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들이 느끼기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심하게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죠. 하지만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 같은 단일 민족, 단결의 나라, 그리고 명확한 외부에 적이 있는 한국이 어째서 가장 분열이 심한 나라인가요? 우리는 서방 국가들처럼 인종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들처럼 지은 죄를 반성할 필요도 없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양당의 정책 방향도 크게 다르지 않는 나라죠.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다시 이때처럼 군사독재가 되느냐, 아니면 중국에 팔려 중국의 23번째 성이 되느냐, 혹은 친일파들이 정권을 잡아 다시 이렇게 되느냐, 친북 간첩들이 한국을 적화시킬 것인가와 같은 정말 중요한 사안들로 우리는 나서서 투쟁할 수밖에 없게 되죠. 크크. 이재명과 윤석열. 사실 이 둘이 대통령 후보로 각각 지명됐을 때부터 나라의 분열은 예고되어 있었죠. 왜냐고요? 이 둘은 사상 최고의 비호감 후보들이었으니까요.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이 무조건 윤석열을 좋아하진 않았겠지만, 저는 장담하는데 이들은 모두 이재명을 싫어했을 겁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그가 무슨 정책을 펼치든 옳은 일을 했던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멀티버스에서는 윤석열이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먼 우주의 평행세계의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분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2022년 대선은 한국 헌정사상 최악의 선거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다신 대선을 치르게 되면 이전 대선보다 더 심각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 둘이 나라를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분열했기 때문인 거고, 각자 진영의 사람들은 비전과 신념보다 증오로 뭉치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양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오든 간에 미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이 복직해도 나라가 80년대 군사정권처럼 되지 않아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어도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일도 없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 대신에 믿는 것을 선택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믿기 시작하면 자기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져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를 상실해요. 양쪽 정당, 양쪽 진영 지지자들 모두 스스로 민주주의의 투사 또는 애국 보수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나라를 망치고 있는 행위예요. 정말로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면 지금은 먼저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어디든 먼저 양보를 하는 진영이 정말로 더 민주주의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당은 다음 선거 때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마땅하고,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만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유일한 길이에요.